외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한식으로 뽑힐 만큼 한식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지만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모든 한식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한국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이것이 최악의 한식으로 뽑히고 있다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외국인들이 뽑은 최악의 한식은 바로 소주라고 합니다. 소주의 경우 한국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주류이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조건 등장하는 음식 중 하나이기에 당연히 외국인들도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삼겹살을 꼭 먹고 가기에 삼겹살과 소주의 조합을 생각하면 최악의 한식으로 소주가 뽑힌 게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그렇게 수많은 한식 중에 왜 하필 소주를 최악의 한식으로 뽑은 것일까요? 그건 바로 밍밍한 맛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술에 있어서만큼은 보드카나 와인 등 세계적인 술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도수지만 소주에 비해 풍미와 맛이 강한 술들을 모고 얻은 외국인들에게 있어 소주는 마치 물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걸 왜 돈 주고 마시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 미국, 이탈리아, 영국 등 해외 16개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8,000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한식 1위에는 독보적인 수치로 소주가 꼽혔습니다. 하지만 2015년을 기점으로 최악의 한식으로 꼽히던 소주의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던 소주의 해외 판매량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소주보다 도수를 낮추고 과일 풍미를 더해 달달한 맛을 낸 과일 소주가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게 된 것이죠. 지난 2015년부터 과일 소주 수나리 시리즈 수출을 시작한 롯데주류는 과일 소주 첫 수출 이후 2년 만에 수출 실적을 4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해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 하이트 진로가 출시 중인 과일 소주 땡땡에 있을 시리즈 역시도 동남아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외 시장에서 폭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소주 인기에 힘입어 화이트 진로는 지난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소주 수출액이 4년 전보다 각각 5배,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일 소주 흥행을 등에 업고 국내 주류업계는 해외 특화 상품을 출시하며 외국인들의 소주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꾸기 시작했는데요. 롯데주류는 동남아시아 현지 도매상의 요청을 귀담아 듣고 수출 전용 제품인 수나리 딸기를 출시했으며 이밖에 하이트 진로의 수출 전용 상품인 자두의 이슬을 출시하며 출시 8개월 만에 판매량이 150만 병을 넘어서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건 동남아 시장의 소주 인기는 미국과 유럽 같은 서양 국가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소주가 2만 원이 넘는 비싼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주의 수요가 늘고 있어 국내 주류업계는 아예 본격적인 해외 시장 키우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하이트 진로의 경우 미국에 TV 광고를 내보내는가 하면 롯데주류는 K-POP 처음처럼과 같은 현지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소주가 현지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과일 소주가 와인이나 보드카처럼 서양인들의 국민 술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한국 소주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여러 해외 커뮤니티를 살펴보다 보면 소주에 관한 글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소주와 더불어 그와 어울리는 한국의 음식들이 같이 재조명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 외국인이 가소평가된 한국의 음식에 대해 묻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글쓴이는 흔히 외국인들의 경우 치킨 같은 풍미 가득한 요리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은 한국에 있으면서 한식의 깔끔하고 담백한 맛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겨울밤 소주와 곁들이는 육회를 능가하는 요리는 없다며 육회에 대한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글을 읽은 해외 네티즌들 역시 이 같은 말에 공감하며 자신들만의 소주와 곁들이는 한식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소주와 곱창 그리고 해물이 들어간 칼국수와 된장찌개가 가장 가소평가된 조합이 아닐까 싶어요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이처럼 한국의 국격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등 여러 매체들을 통해 한국의 술과 음식들을 외국인들이 자주 접하게 되자 자연스레 수많은 외국인들의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한국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소주는 처음에 보드카에 비해 너무 밋밋한 느낌이 들어 자주 찾게 되는 술은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특유의 깔끔한 맛에 자꾸 생각이 났다.
소주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요리와 곁들이더라도 잘 어울린다는 점이다. 공감해요. 와인이나 양주의 경우 각각 어울리는 안주들이 있기 마련인데 소주는 어떠한 한식을 붙여놔도 다 잘 어울리죠. 한식뿐만이 아니야. 심지어 다른 나라의 음식과도 환상적인 조합을 자랑하지. 소주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되면 다른 술을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 제가 살던 집의 전 주인이 한국인들이었는데 그들은 주방 서랍에 병 같은 것을 놓고 갔었고 궁금해 열어보니 그것이 한국의 소주인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여러 나라의 술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맛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이후 한국 소주는 내가 제일로 좋아하는 술 리스트에 꼭 포함되는 술이 되었다. 처음 과일 소주를 먹고 충격 그 자체였다. 포도향이 나는 소주였는데 마치 고급 화이트 와인을 먹는 것처럼 진한 향이 느껴져서 최고였다. 우리나라에선 소주가 와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기에 부담도 없어 자주 찾고 있어. 과일 소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꼭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일 소주 특유의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에 술이 쉽게 들어가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길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경험담이 떠오르네요. 저도 달달한 맛에 방심하고 마구 마셔대다가 기억을 잃은 적이 있어요. 맛있다고 칵테일처럼 먹다가는 다음날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술이든 적당히 먹는 게 최고입니다. 과일 소주의 장점은 아무래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게 아닐까 싶다. 다양한 맛의 소주 덕분에 질릴 수가 없고 여러 맛의 과일 소주를 섞어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생각보다 약한 도수의 술이 아니니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행할 때 과일 소주를 처음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처럼 길거리에서 과일 소주 한 병을 손에 들고 홀짝홀짝 마시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이 특이한 시선으로 바라보더군요. 소주를 한 병 다 마시고 취하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한국인들이 왜 나를 신기하게 봤는지를 깨달았어요. 소주가 밍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소주를 제대로 먹지 않아서 그렇다. 소주는 한식과 곁들여 먹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한다. 한국인들은 육류를 좋아해서 기름진 음식들을 채소와 곁들여 먹는데 채소와 함께 이 소주 역시도 그러한 기름기를 잡아주는 최고의 술이라고 들었어.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주인공들이 꼭 소주를 먹으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을 얘기하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소주를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느꼈고 친구의 추천으로 과일 소주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술을 잘 먹지 못하는 저였지만 달달하고 부드러운 목넘김 덕분에 지금은 항상 즐겨 먹는 술이 되었어요. 과일 소주는 양주나 와인처럼 향이 진하면서도 가격은 절반도 되지 않아 저 같은 학생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맛을 탄생시키는 탓에 질릴 틈이 없어요. 이상으로 한국 소주 열풍에 대한 해외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